네, 사연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강사님은 요즘 진짜 어떤 미팅, 어떤 그룹 미팅이라든지 어떤 미팅을 가도 이분의 강의가 빠지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요즘 에너지가 좋으셔가지고 엄청 강의를 많이 하시는 사장님이시거든요. 또 그만큼 또 그룹 내에서도 엄청나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뭔가 또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또 저희 온유그룹에 또 너무 그 좋은 에너지를 전달해 주시러 오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너무 멋진 그룹이죠. MCM이라는 그룹 안에서 정말 열심히 사업하고 계신 사장님이시고 굉장히 요즘 핫하십니다. 오늘 또 온유 가족분들에게 어떤 강의를 들려줄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얼굴이 지금 굉장히 반짝반짝하신 SBA 박정란 사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목소리가 안 들리고 있어요. 사장님 지금 목소리가 안 들려요. 네네네, 지금 목소리 안 들려요. 지금 입모양으로 제가 지금 대답하고 있는데, 입모양 보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안녕하세요. 박정란입니다. 저희 수분 사장님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노태엽 유혜련 사장님이십니다. 온유그룹에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지금 이용호 사장님, 영민 사장님, 최희목 사장님, 여영경 사장님만 보이시거든요. 네, 반응 잘해주세요. 혹시 울리거나 불편하신 거 있으면 중간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조금씩 수정 잘 못하거든요. 파워포인트 너무 잘 못한 40대라 가지고 어, 지금 바로 진행하면 될까요? 네, 사장님. 네. 혹시 파워포인트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이렇게 사업 강의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100만 장자가 처음으로 사업 이렇게 그 강의 준비가 잘 하시고 계시냐고 연락을 처음 받아봤어요. 최목 사장님께서 파트너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파트너한테 할 수 없는 이야기들 다 해주셔도 된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다시 강의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굉장히 열정이 대단하시다. 사회자분이나 담당하신 분들이 연락이 오시는데, 최희 목사 직접 연락을 주셨길래, 어제 새벽 3시에 잤습니다. 잘 제가 준비한 것들을 잘 전달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잘하고 싶은 마음과 잘해내는 것. 누구나 아까 영효윤 사장님께서 비즈니스를 이렇게 핫하다고 했는데 제가 7년 차예요, 비즈니스가. 굉장히 오래됐죠. 핫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리더 사장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장님은 슬럼프가 언제 왔어요? 슬럼프 온 줄은 모르겠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저도 슬럼프가 시시때때로 왔습니다. 그 스토리들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은 진짜 성공을 원하셔서 유스킨 비즈니스를 하시나요? 제가 신사임당이라는 유튜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유튜버에는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유튜버들이 하나같이 부자들이 나와서 부자분들이 나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만약에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이 유튜버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진짜 부자가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은 이 채널을 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유스킨도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진짜 성공하고자 마음을 먹은 사람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만났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은 진짜 마음속에 성공하고자 하는, 그 뉴스킨 하면 언젠가는 성공을 해. 언젠가는 내가 백만장자 사장님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는지, 내 마음속에 진짜 성공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지, 삶을 바꿔내고자 하는, 진짜 가문을 바꿔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시고 오늘 세미나를 조금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킨이 원하는 사람은요, 판매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어떤 성격이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모든 책에, 그리고 모든 스폰서 사장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해요. 뉴스킨이 원하는 사람은 리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리크루팅 할 때 처음부터 리더 되자라고 리크루팅 하나요? 그렇게 하진 않죠. 뉴스킨의 가치를 알고 나면 누구나 리더가 되고 싶어 하고, 근데 뉴스킨에 와서 그냥 시간을 흘려 보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리더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배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던 방식대로, 내가 기존에 했던 편한 방식대로 계속 뉴스킨 비즈니스를 해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굉장히 사람들을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뉴스킨에서 내가 성공을 하려고 왔는지, 진짜 뉴스킨에 그냥 제품이 좋아서 왔는지, 사람이 좋아서 왔는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었거든요. 초기 사장님들, 그리고 EVP 이상 사장님들도 저는 이거는 반드시 늘 저희 팀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실력을 키우라고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폰서의 후원을 받지만 본인의 실력을 키우지 못하면 그 누구도 리크루팅을 잘 하지 못해요. 데모 실력을 반드시 키워야 하고요. 동기부여 실력을 반드시 키워야 돼요. 그리고 리크루팅 실력도요, 반드시 키우셔야 해요. 이게 만약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확정이 절대로 되지 않아요. 이것들이 됐을 때 내 일대 파트너를 리크루팅 할 수 있거든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초기 과장님들 데모는 사업 설명 후 헤어지기 전에 무엇을 하는지 한번 되뇌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데모하고 어색하게 오늘 체험 받고 너무 좋았지? 뭐 필요하면 얘기해 라고 헤어지진 않았는지, 사업 설명을 오늘 나 숙제야 하고 어색하게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신 적은 없는지,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 제품을 쓰고 내 시간을 썼다면요, 그들에게 내가 오늘 당신에게 왜 왔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그들이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거든요. 근데 내가 어색하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저도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데모하고 어색하니까 제품 너무 좋지, 제품 다 쓰면 연락 줘. 사업 설명 10분, 20분, 30분 정말 열정적으로 해놓고서는 맨 마지막 장 되면 어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축제야, 사인해 하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데모하고 사업 설명할 수 있나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에게 우리가 데모할 기회와 사업 설명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뉴스킨 하면서 한 번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 데모 받았잖아. 첫 차트 너 그때 보상 풀었잖아. 나 다 알아.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한 번에 주어지는 그 기회를요, 그냥 절대로 허투루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인격을 갖추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리크루팅 잘 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리크루팅 해오시는 만큼 떠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는 자연적으로 유실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유스킨 진짜 좋은데 니 싫어서, 니랑 같이 하기 싫어서 이거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결국은 내가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끊임없이 나를 성장시켜야 되는 거는
나의 그릇을 키우고 그들을 담아내고 진짜 남겨야지. 진짜 이게 진짜 실력이거든요. 리크루팅 실력. 그렇게 되려면요. 나를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유스킨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제가 제 안에 갇혀서 저의 고정관념 때문에 파트너들이 거기에서 이탈했을 때 이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제가 어느 순간에 너무 싫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내가 전부 맞는 것처럼, 내가 스폰서라서 내 말이 진리인 것처럼 모두 이야기하고 그것들과 다른 의견을 냈을 때는 얼굴 정색을 하고, 그래서 한때는 파트너들이 저보고 진짜 잘 삐진다는 거예요. 저는 삐지는 줄 몰랐었거든요. 근데 제 얼굴에 그게 의견이 달랐을 때 나타나는 그 표정들이 그대로 다 여실히 드러났던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들이 앞에 얘기했던 실력을 키우는 것, 그리고 인격을 갖추는 것들을요, 잘 복제시켜야 돼요. 만약 이것들을 복제시키지 못하면요, 내가 1대부터 6대, 7대까지요, 전부 다 케어해야 돼요. 리크루팅 또 해야 되고. 지금 6명이라서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되지 않으면 내가 1번 접시 돌리다가 2번 접시 에너지 빠지면 2번 접시 돌리다가 3번 접시 돌리다가 계속 심폐소생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 알아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거라고 강조를 하거든요. 저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한 지 7년 정도가 7년이 좀 지났어요. 이때 PR을 하고 살을 많이 뺐을 때예요. 빼고 제품력에 진짜 반해서 이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고 노태엽 위에란 사장님을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선택을 해서 유스킨 비즈니스를 하지 않았거든요. 회원님 피부가 좋아지는 것들을 보고 저는 이 비즈니스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진짜 이 정도 제품력이면 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유스킨 비즈니스 했었어요. 그전에는 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14년 정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만 했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어떠한 일이 있지 않았다면 저는 유스킨 비즈니스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친정에 진짜 돈이 필요한 일이 있었고 내가 유치원에 다녀서는 이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간절하게 무언가를 찾고 있을 때 유스킨이 한 사람으로부터 다가온 게 아니고 여러 명을 통해서 유스킨이 왔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한 번에 다이렉트로 되지 않아요. 틀림없이 내가 간절하게 원하면요. 그 한 사람을 여러 명의 유스킨을 접점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분이 리크루팅 되는 거예요. 저도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유스킨을 지금까지 지속할 힘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비즈니스를 하는 동안 힘이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 트립 굉장히 쉽게 갔었거든요. 왜 트립이 힘들다는 데가 몰랐어요. 왜냐하면 스폰 사장님이 초대하고 차트 풀고 하라는 걸 그냥 그대로 시키는 대로 순수하게 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4명의 진짜 함께 뛰는 파트너가 나타났어요.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싱가포르 트립이 굉장히 수월했었거든요. 그리고 예전 에메랄드라는 직급까지 굉장히 수월하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6명의 파트너가 딱 되는 순간 그것들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누군가를 리크루팅 할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 6명을 밑으로 뿌리내리게 하고 싶다라는. 그게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그때는 제가 마음먹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수많은 파트너가 또 떠나기도 하고 새로 리크루팅 하기도 하고 줄었다가 불었다가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코로나 19가 왔을 때 나의 성적표였어요. 파트너들이 대리점을 탈락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스스로 남편의 일을 도와주러 가는 파트너들이 있었고요. 그것도 EVP 이상 사장님이었는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거였겠죠. 그렇게 하면서 EVP 사장님들이 떠나고 그리고 파트너들도 겁이 나서 코로나 때문에 출근하지 않고 매번 2명, 3명 이렇게 앉아서 이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사실 두려웠었거든요. 저도 코로나도 두려웠지만 이대로 가는 거는 그때 제 마음이 두려움이 막 밀려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비즈니스를 계속할 수 있을까? 나 파트너들 다 떠나도 나 새로 리크루팅해서 할 건데 라는 많은 생각들이 조금 많이 이렇게 휩싸이는 가운데 저를 현실 점검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3년째 핀업을 하지 못하는 저, 그리고 매번 혼자 갔던 트립. 기간은 오래됐지만 트립을 한 번도 못 간 파트너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내가 만약에 이대로 시간을 보낸다면 이들도 뉴스킨을 포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사실은 두려워서 그때부터 사실 결단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저의 현실 점검이 되면서부터 파트너들의 현실 점검도 되었어요. 우리가 한 명을 리크루팅하고 한 명을 대리점을 배출하면은 20만 원의 커미션이 40만 원이 되고, 또 1년에 한 명씩 배출했을 때 우리가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거북이 보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아주 천천히 가는 플랜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저조차도 이게 되지 않았을 때 내가 현장에 가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머릿속에 이게 진짜 될까? 안 될까라는 생각이, 정말 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요, 파트너들도 이 생각을 틀림없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나는 거북이 보상보다 더 느리지, 보상이? 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였어요. 나와 파트너들의 하루에 하는 양이, 일의 양이요. 열심히 하는 사람 일주일에 양도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명 만나고요. 안 만날 때도 있고요. 내가 그날 2명, 3명 만나면요. 그 다음날은 또 한 명 만나고요. 내가 하루에 목표들을 이루지 못하고 시스템을 일로 생각하고 파트너들이랑 왜 하지 말라는 거 다 했던 것 같아요. 파트너들 밥 먹고 집에 가고 일을 몰아서 하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평균을 따져보면 일주일에 제가 6명을 만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루에 6명, 7명, 10명과 소통을 하고 만나는 사업자도 있어요. 그분들은 모두 결과를 내셨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하니까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리더의 마음이 이러니까 파트너의 마음은 어떨까요? 더 심하죠. 이 시간들이 만약에 없었다면 저는 또다시 성장하려고 하는 용기를 얻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험담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험담들을 계속 끊임없이 해나갔고, 그리고 EVP 이상 사장님들, 사장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 파트너들한테 같이 밥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파트너들에게 신규 사장님들 밥 먹지 마세요. 리더 스폰서 라인들과 밥 먹으세요라고 얘기하지만 EVP 이상 사장님들을 같이 미팅도 하고 하기 때문에 시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나의 파트너들의 험담을 하는 경우, 그리고 나의 스폰서들의 험담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더라고요. 어떤 권리라도 되는 것처럼 그것들을 험담을 막 하고 있는 팀들과 저를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사실 이 험담이 팀 전체를 무너뜨리다라는 것들을 수도 없이 봤으면서도 저도 어느 순간에 이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완벽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었고,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라고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저를 발견을 했었어요. 제가 파트너들에게 최악의 팀원은 성장하지
않으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스폰서 사장님들에게 이런 팀원이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상담하자 으쌰으쌰 하고 막 가려고 하는데 혼자 저는 좀 천천히 갈게요. 아이들 케어하고 갈게요. 하는 이게 모든 에너지를 사실은 뺐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저희가 다시 유스킨 책 이렇게 필독서를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는 그 필독서를 다시 한번 읽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모든 답이 다 나와 있었어요. 유스킨에서 이걸 하면요 억대 연봉을 벌 수 있대요. 사장님도 안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요, 모두 할걸요? 설경구 씨가 그랬나? 막 평소에 살이 쪄 있다가요. 영화를 촬영하자고 입금이 딱 되는 순간 그때부터 다이어트를 완전 시작하고 뭘 만든대요. 사장님들에게 이거를 하면 억대 연봉을 벌 수 있다라고 하면 안 하실 분도 아무도 없으시겠죠. 근데 이게 특별한 건줄 알았어요. 근데 그 책에 명확히 다 나와 있었어요. 성공을 위한 8가지 조건을 하면 억대 연봉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요, 제품을 애용한대요. 내가 진짜 제품을 비즈니스를 시작했으면 정말 애용해야 된대요. 그런데 많은 사업자들이 처음에 와서 홍보만 해요. 내가 제품 좋은 거를 지식 없이 홍보만 하니까 나가서 거절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고 나와 이거 맞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떠나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는 거. 이게 왜 좋은지 다른 제품들과 차이점을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 중에도 이런 분 계시는데 타사 제품을 립스틱 막 이렇게 몰래 이렇게 막 바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깜짝 막 놀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초기만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정말 위험한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LG의 회장님이 삼성의 가전제품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만약에 누군가가 봤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회사가 망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제품이 완벽해서 우리 제품 좋아하나요? 아니,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꾸 우리 펜슬 깨지잖아. 맞죠? 자꾸 뚜껑 부러지잖아요. 환경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제품들이,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내 자식이, 내 아이가 완벽해서 내 자식이 소중한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키가 좀 작아도 공부를 좀 못해도 내가 내 아이가 너무 소중한 거는 내 새끼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이 마음으로 내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으면 조금 부족할지도 모르고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내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5명의 매니아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거. 오늘 한번 내비게이터를 한번 열어보세요. 빵빵빵빵 되어 있으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뉴스킨 비즈니스를 좀 하셨던 분들 중에도요. 이 15명에서 20명, 30명의 소비자가 없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세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오늘 그분들에게 모두 연락하세요. 마스크팩으로 연락해도 되고요. 만남 약속도 잡아도 돼요. 그분들을 먼저 완벽하게 내 편에 만드세요. 그 소비자를 내 편에 못 만들잖아요. 그럼 사업자도 리크루팅하기 힘들어요. 내가 100명을 만나야 되는 일은 아니지만 한 명을 통해서 100명에게 소개받아야 되는 일은 맞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요. 완벽한 그 한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분에게서부터 소개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매주 한 명을 초대하는 거 1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5년 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책에 이런 내용들이요.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이 비즈니스를 계속 해왔던 거예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매일 책을 15분 읽어야 된다고 하고요. 테이프, 동영상 파일을 적으면서 듣는 게 가장 좋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시스템에 100% 참여하는 거. 그리고 나는 내 왜 이 시스템에 참여하는지를 완벽하게 깨닫고 이 비즈니스에 해야 되고요. 그리고 팀워크를 배우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 스폰서의 팀의 성장도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스폰서 사장님의 팀이 성장했다고 해서 나의 팀이 성장하는 건가요? 사장님 착각하시면서 이 비즈니스 하시면 절대로 안 되세요. 스폰서 사장님의 비즈니스가 성장했다고 해서 내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스폰서 사장님의 팀 안에서 내 팀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폰서 사장님을 돕겠다라는 마음으로 팀을 성장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팀이 많아진다고 해서 나는 계속 나홀로 있으면서 계속 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 그리고 정기적인 스폰서링을 받아야 돼요. 여기에서 누군가가 한 명의 파트너라도 계시는 분들은 스폰서링 해주기 쉽나요? 쉽지 않거든요. 스폰서도요, 용기를 내어서 그들에게 스폰서링을 해줘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야기해줘요. 진짜 얘기하면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를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진짜를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너무나 간절히 원하면 진짜 제가 바꿔나가겠습니다라고 진짜 진심으로 이 사람이 상당히 결단한 사람에게만 이 사람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지. 로드맵을 설정해주되 진짜 이 사람의 문제점을 이야기해주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스폰서들도요, 용기를 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폰서 사장님들도 모두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파트너들에게 내가 만약에 방향이 잘못되고 있거나 내가 구현진 최춘희 사장님의 방향에 어긋나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요.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스폰서도 계속 스폰서 사장님 너무 좋아요 하잖아요. 그런 방향이 잘못 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앞에서 사장님 그건 아니잖아요 하고 팀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싸움밖에 안 되죠. 그래서 살짝 전화로 하거나 따로 1대1 미팅할 때 사장님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스폰서들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들도 용기를 내서 스폰서링 한다. 파트너 사장님들도 용기를 내서 때로는 스폰서 사장님에게 친절하게 문제가 있다면 이야기해 주는 것들. 결국 마음속에 담아놓으면요. 그것들이 나중에 불거져서 어떤 곪게 되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진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고 결단을 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이대로라면 진짜 파트너 다 집에 가겠다, 다 떠나겠다라는 두려움이 생기면서 그래도 나는 리크루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리크루팅을 할 수 있으니까 8명, 9명을 리크루팅 했잖아. 우리 팀에서 가장 리크루팅 잘하는 사람은 그래도 나잖아. 라는 것들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는 책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거를 듣고 이거 뭐지? 한두 번 데몬해주고 나가세요. 열심히 뛰세요. 실패 한번 실패 스스로 한번 그거 쓰러져 보고 좌절도 해보세요. 상처도 받아봐야 돼요. 그리고 굳은 살이 배겨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책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규 디스트리뷰터에게 실패의 경험을 갖게 하면 역시 나에게는 무리였어 라고 생각하게 된대요. 신규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은 스폰서로서 가장 형편없는 행동이므로 이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대요. 따라서 스폰서는 몇 개월은 신규를 주변에서 받는 부정적인 것들을 키워줘요. 스폰서 중요한 역할의 하나래요. 가장 좋은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동행을 해서 일하는 것과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실패해도 둘이 있으면 혼자일 때보다 실망하는 정도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228페이지에 이게 명확하게 적혀있어요.
저는 이거를 보고 아, 대본 지원 2번입니다. 대본 지원 3번입니다. 이게 답이 아니었네. 그들을 강하게만 벼락 끝으로 내모는 게 이게 스폰서가 하는 일이 아니었네. 그들이 당할 거 모두 당해보라고 그들을 미는 게 아니었네라는 것들을 완벽하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리크루팅 가능한 리더가 리크루팅 한다. 그러면 우리 팀에서 가장 리크루팅 잘하는 사람 누구야? 나네. 그래서 리크루팅 확률을 높여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 파트너들에게 모아서 이 얘기를 했어요. 제품 쓰는 사람, 함께 진짜 하고 싶은 사람, PR 들어가는 사람. PR 들어가면 무조건 3개월 동안 그 사람들 우리한테 묶여있잖아요. 올가이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PR 들어가면서 네가 먹는 제품, 네가 쓰는 제품 어떤 건지 알아봐야 되지 않아? 우리 스폰서장님께 그거 4번만 들어보자. 네가 진짜 함께 하고 싶었는데 네가 너무 친해서 말 못한 그 사람에게 한번 나랑 같이 한번 가보자. 동안방에서 저는 동안방을 운영하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의 명단을 보기 위해서. 그들의 명단에 타이밍이 왔는지 안 왔는지 보기 위해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동안방을 돌리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당기는 힘이 약해서 못 당기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다 데리고 와. 네. 리크루팅을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48 트레이닝 책을요. 예전에 사장님들 해준 거를 들으면서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내가 이들이 진짜 한 명 한 명 데리고 올 때 어떻게 데리고 온 줄 알잖아요. 부탁을 했을 수도 있고요. 1년이 걸렸을 수도 있고 6개월이 걸렸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최소한 내 다 때문에 이들이 리크루팅 못하는 일을 만들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다 데리고 와. 리크루팅 해줄게. 했는데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 그때부터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항상 구현진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신규가 리크루팅 됐을 때는요. 주어진 시간 딱 3개월이래요. 그들의 골든타임이래요. 그들이 왔을 때 이들에게 3개월 안에 밑에 프로스펙터를 만들어주지 못하면 이들은 떠난다라고 생각하고 밑으로 파라고 얘기했어요. 소비자의 골든타임도 3개월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들과 빨리 이들이 한 달 만에 유스킨 제품 너무 좋을 때 너무 이 제품력에 흥분해 있을 때 그때 비즈니스를 전달하라고 항상 이야기하셨거든요. 이런 것들이 똑같이 이야기했지만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했고요. 이것들을 진짜 제가 함께 뛰면서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과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무조건 4, 8 하자고 얘기해요. 뉴스킨 비즈니스 알아보자. 스폰서랑 4번만 만나자. 4시간만 내라. 제품을 먹는 사람은 제품을 알아가는데 좋을 거야. TR을 하는 사람은 TR을 하는데 어떤 제품인지 좋을 거야. 이 비즈니스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거야. 4번만 딱 시간 내라고 얘기해서요. 무조건 앞에 앉혀놓으라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파트너의 명단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2번을 만나고요. 3번째쯤 되면요. 구현진 사장님과 스폰 사장님과 미팅을 시켜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2번은요. 제가 이분들과 첫 번째 시간은 친해지는데 굉장히 노력하고요. 2번째는 진도를 나가요. 이 진도를요. 꼼꼼하게 다 나가진 않아요. 결국은 이 시간 안에 내가 리크루팅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스폰서 사장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또랑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강물이고 스폰 사장님 바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비전을 자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친해지는 시간, 2번째는 저랑 소통하고 진도를 나가고요. 3번째는 구현진 사장님, 최충희 사장님과 미팅을 시켜줘요. 제가 온전히 ES 프로스펙트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딱 4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분들에게 비전을 보여주기 시작했고요. 이분들에게 그 4시간을 투자했을 때 모두가 리크루팅 했을까요? 아니요.
한 번 하고 안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부담스럽대요. 그래서 한 번 하고 안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두 번 하시고 안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일 잘 먹혔던 거는 TR 하시는 분들. 어쨌든 3개월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TR 들어가면 제가 TR 들어가면 48이다. TR 들어가면 LOI다라고 이게 진리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얻었냐면요. 리크루팅 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리크루팅 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최소한 제품은 너무 잘 쓰세요. 그분들이. 그리고 저는 지금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넥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제라도 이들은 리크루팅 할 수 있는 일단 베이스가 깔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가장 좋았던 건 저의 1대 파트너들, 2대 파트너들이요. 사장님과 완벽하게 한 방향 정리할게 사장님의 빙산이 될게요. 끊임없이 이 이야기들을 해주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리크루팅 되는 시간이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진짜 저에게 있던 파트너들이 저에게 밀착하는 것들을 느꼈거든요. 1대 저의 지인들은요. 구현진 사장이 그 얘기 하셨어요. 나의 지인들은 나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 구현진 사장님의 지인들도요. 구현진 사장 얘기 듣지 않는데요. 그래서 스폰서가 오거나 그래서 저한테 그때 얘기했었어요. 사장님이 48 잘하니까 48 제 파트너 크로스핏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네? 사장님도 저의 일대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장님 이거는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1대는요. 절대 나의 이야기, 나의 지인들은 내 이야기 듣지 않거든요. 대충 넘어가자고 해요. 하지만 2대 스폰서나 3대 스폰서 이야기에는 굉장히 귀를 기울이거든요. 그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리프팅 많이 했어요. 이분들은 마이 스토리로 리크루팅 되실 분들은요. 이분들의 스토리를 들으면요.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마이 스토리가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 하루를 다 한 시간을 다 보내거든요. 이분들의 스토리를 풀 때. 굉장히 집중하고 했고요. 그러면서 팀에 대한 신뢰들이 뿔뿔이 조금은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팀에 대한 신뢰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스위스의 어떤 나라에는요. 이 10,000원짜리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용현 사장님 이 10,000원짜리 한 장이 길에 떨어져 있어요. 아침에 아무도 없어. 운동하러 갔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발로 밟습니다. 왜 일단 발로 발로 경 갖다 주시려고 그러시나요? 네, 밟습니다. 보통은요. 그리고 이 주변에 10,000원이 사람이 있으면 네? 네, 주머니에 넣거든요. 왜 그래요? 내가 안 가져가면 뒤에 사람이 주워갈 거잖아. 맞죠? 뒤에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주워가서 내가 쓰는 게 낫겠다 싶어서 들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스위스의 그 나라는요. 이 10,000원짜리가 있으면요. 무거운 돌을 올려놓는데요. 주인이 이 자리로 다시 와서 찾아갈 수 있도록. 저는 이것들을 보고 이게 진짜 신뢰 아닐까? 근데 우리 팀 안에서 이 신뢰를 경험하게 됐어요. 팀끼리 누가 누구의 파트너인지도 모를 정도로 끈끈하게 그런 팀과의 신뢰가 형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제가 사파를 지원하면서 파트너들이 이게 돼야 돼요. 아니면 제가 계속 아까 이야기했듯이 계속 제가 접시 굴리게 해야 되거든요. 파트너들의 역량을 내가 지원해주는 파트너들의 역량을 높여야 돼서 마이스토리를 점검했어요. 그리고 데몬 실력을 점검했어요. 정말 이상하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이스토리 내가 알아들을 수도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알아들을 수도 없게 마이스토리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왜 이 비즈니스를 했단 말이야? 하시는 분들 많아요. 파트너들 마이스토리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데몬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보상도 반드시 점검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팀에 한 명이 있던 두 명이 있던 팀 이하로 모으는 것들을 자꾸 트레이닝 시켜야 돼요. 그들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파트너와 함께 뛰기 위해서는요.
스폰서의 관계가 정말 좋아야 돼요. 도움 요청할 때만 스폰 사장님 하잖아요. 그럼 스폰서도 사람이거든요. 나와 마음 맞춰주고 한 방향 정렬해주는 사장님을 더 지원해주고 싶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폰서의 관계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반드시 벨로시티로 크게 성장하세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요. 동안방을 돌리는데 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PR방을 돌리는데도요. 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해도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저희는 동안방을 제가 인스타 진짜 많이 보거든요. 다른 팀 사장님들 계속 염탐해요. 이 사장님들 뭐 하지? 이거 뭐지? 하면 그 사장님들 팀에 다른 사장님들 파도 타기 파도 타기 죄송해요. 너무 옛날 사람인데 표시 났죠? 계속 연결해서요. 인스타 들어가 봐요. 그래서 다른 피드에서 이분들이 뭐 하는지를 알아내요. 그래서 그분들걸요. 우리 거로 만들어요. 빨리 적용을 시키거든요. 유럽에서 10일 집중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내서 했고요. 라이브 톡을 또 하는 거예요. 라이브 톡을 통해서 제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걸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계속 같은 것들을 하면 동안방도 지겹거든요. 그래서 동안방에 마지막 날 기부 경매 이벤트를 했어요. 소비자들에게요. 제품을 내라고 경매 제품을 내라고 하고요. 이것도 모든 돈은 바이타민을 기부하는 데 쓰인다고 얘기하고요. 그랬더니 소비자들이 집에 있는 것들 물건도 다 꺼내와요. 그래서 경매를 해서요. 바이타민을 기부를 했는데 2회 정도 했었는데 한 17만 원 정도 기부를 하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바이타민을 기부하고 나서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바이타민을 기부하고 싶다고 해서 연결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을 해내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팀에서 빙고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빨리 적용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빙고판 5개를 하면요. 이렇게 줄을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1가랑 2가랑 3가랑 해서 하면 상품을 주고 이제 라이브 톡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때 TR90 뭐 뉴스킨 제품들 설명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서 이렇게 하고 7월에 이렇게 1관왕 한 줄을 성공하면 아이스크림 2줄을 성공하면 커피 3줄을 성공하면 이제 이런 선물들을 주니까 굉장히 오래된 소비자들도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신선해하면서 이 동안방을 함께 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어떤 팀에서 PR방을 운영을 하는데 샐러드 파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빨리 도입했어요. 15일이 한 달에 한 번씩 집에서 이렇게 TR하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가지고 차려놓고 백업을 풀고 그 다음에 뭐 퀴즈 이벤트도 하고 보상을 풀지 않았어요. 좀 편안한 시간들을 하면서 그래서 마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 비즈니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저희가 아직도 지금 최종 측정이 열흘 정도 남았잖아요. 예전에는 이때쯤 되면은 2달 지나가면 거의 다 안 올려요. 한두 명 올리고. 근데 지금도요, 진짜 활발하게 돌아가거든요. 주말마다 이벤트를 해요. 물 마시는 이벤트, 운동하는 이벤트를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활발하게 돌아갔고 결국은 저는 이것들을 하면서 내가 후원자, 스폰서가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생각했고 팀들이 마음이 모아지면 어떤 것들을 해도 이상한 걸 해도 성공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TR 베스트 뭐 요리 대회 이런 것들도 SNS로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해서 1등, 2등, 3등을 뽑아서 요리 경연대회에서 1등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선물로 주기도 하고 그리고 파트너들이 아침 저녁으로 북미팅을 저희는 하거든요. 그래 남편들도 한 번씩 들어와요. 그래서 아침 저녁 북미팅을 통해서 예전에 안동근 사장님께서 트립에 갔을 때 그 말씀 하셨거든요. 벨로시티로 변하면 항상 아침과 저녁을 팀들과 마무리해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게 기억이 났어요. 항상 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활동 사항도 들어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게 벨로시티를 굉장히 팀워크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그때 저희 어떤 트립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그 트립에서 안동근 사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시간에 저녁에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10시 반에.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많이 지금 성장하고 있고요. 진심으로 팀을 믿고 스폰서를 믿고 파트너들을 믿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믿어주는 게 얼마나 이 비즈니스에서 중요한지를 깨달아가면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가 가장 심했을 때 저희는 스타트업 방이라고 해서 신규들을 모아서 그 열흘 동안 유스킨 비즈니스 현실 점검이나 유스킨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에 신규들 중에 그 10번을 모두 달성하신 분들을 이 구현진 100만장자와의 시간 해서 시간을 갖고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한 번 리크루팅 되고 그 다음에 하정열 임명희 사장님 댁에 가서 또 두 번째 스텝 2를 달성하신 분들은 또 여기에서 스폰 사장님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신규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팀들이 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팀들도 성장하고 핀을 달성하고 방금 나왔던 분은 아기 3명이 있고 장유에 살거든요. 차가 없어요. 차가 없는데 하루에 진짜 많을 때는 15, 16번씩 활동을 하는 거예요. 파트너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요. 스폰서에게만 사실은 도전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파트너에게도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아요. 진짜 내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시키려면 내가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라는 사실은 마음을 먹게 됐고요. 이 사장님이 48 트레이닝을 가장 많이 저한테 붙였거든요. 그러면서 BA를 달성하셨고요. 이 사장님도 아까 그 사장님의 파트너 분이신데 EVP를 달성하시고요. 그리고 롯데호텔에서 18년 동안 근무하셨던 이 사장님도 정말 2000집이도 너무 힘들어 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5천만 천에 매달 오시거든요. 진짜 해내려고 마음 먹으니까 어떤 것들도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힘든 시간이 틀림없이 모두에게 누군가에게 찾아오거든요. 근데 누군가는요 포기하고 누군가는 계속 지속해 나간대요. 포기하는 사람은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고 사람의 마음 생각이 바뀌어서 환경을 탓하고 환경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떠나는데 결국은 포기도 습관이고요. 성공도 습관이라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고 EBP 사장님들이 그만둔 EBP 사장님도 계시지만 또 그분들이 또 열심히 해 주셔서 그런지 대리점 뭐 계속 이상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또 새로운 또 EBP 사장님들이 또 이렇게 들어오셔서 에너지들을 한 마음으로 모아주시고 계시고요. 저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진짜 스포너 사장님과 완벽하게 한 방향 정렬하는 것 최충일 구현진 사장님이 지금 홈팀에 MCM 전체도 그렇지만 저희 MCM 홈팀의 리더시거든요. 그분들에게 진짜 최고의 팀을 선물해 주는 게 저희 목표고요. 저는 만약에 저 혼자서 팀을 키웠다면 절대 팀을 키워낼 수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늘 팀에서 가장 큰 역할을, 가장 힘든 것들을 제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이 10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잖아요. 성공을 위한 내가 이것들을 하면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10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메타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MCM 홈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8가지를 기점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잠시 공유를 해드릴게요. 저희는 제품을 애용하고 있는데요. 김건희 사장님의 루틴이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시죠? 쌍갈바님 하고 계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반드시 한번 보세요.
그걸로 미친 루틴을 갖고 저희는 지금 제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희만 그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요. 소비자에게도 다 보내줘요. 왜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제 소비자 중에는요. 몇 분이 김건희 사장님 팬클럽도 생겼어요. 그래서 김건희 사장이 너무 좋아하니까 세미나를 또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사업 설명 세미나도 보내드리고. 그래서 사장님, 저희는 이 미친 루틴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15명의 매니아를 만드는 거. 완전한 내 편을 확장하고요.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이 비즈니스의 기회를 전달하는 거. 진짜 내 편이라면요. 함께 잘 살고 싶잖아요.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이 비즈니스의 기회를 TR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 일주일에 한 명 초대하는 것들을요. 매주 3명 이상을 초대하는 것. 그리고 M6라는 것들을 이번 달부터 MCM은 도입했거든요. 6명의 1대 파트너를 만드는 것들. 그래서 그들을 로열 패밀리라, MCM의 로열 패밀리라고 칭하고요. 어떤 이렇게 혜택은 없어요. 그냥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거예요. 그들만의 시간들을 갖고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거예요.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요. 초기 사장님도 도전할 수 있고. 리더들은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M6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사업 준비방을 오픈했어요. 박형근 사장님의 세미나에서 팁을 얻어서 고영희 사장님이 가장 잘하시는 게 이거거든요. 바로바로 도입해요. 그래서 오늘 사업 준비방을 오픈해서요. 신규로 사업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계속 유입을 시켜서 거기에서 10개의 강의를 듣고 나면요. 면접을 봐요. 팀방에 들어올 때. EVP 사장님들에게 데몬과 보상의 면접을 보고 팀방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침, 저녁 책 읽는 것들을요. 새벽에 6시 반 그리고 밤에 북미팅으로 함께 책을 읽고 생각을 맞춰 나가는 것들로 지금 하고 있고요. 테이프 듣기는 임명희 사장님이 하루에 3개, 4개 듣는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는 그날부터 1일 5강 듣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팀방에 계속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5가지 5강을 들으면서 다른 사장님들이 좋은 강의 있으면 공유해 주는 걸 또 듣고 또 듣고 하루 종일 지금 뉴스팀과 함께 사는 것 같다는 걸 더 많이 느끼거든요. 이거 정말 좋아요. 사장 해보셨으면 좋겠고 시스템에 목숨 걸고 참여하는 거. 결국은 빠르게 BR 2000 되신 분들이요.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시스템밖에 없어요. 시스템 안에서 그들이 정착시키는 거 그리고 팀워크를 배우는 거. 이거는 가장 심플하게 하는 방법은 내가 스폰서에게 한 방향 전멸하면요. 이건 너무나 심플해지는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정기적인 스폰서링을 받는다. 매일매일 스폰서링 받는 것들. 저희는 이렇게 메타를 준비하고 있고요. 부자들은요. 그들의 성공 비결을 공유해도 되는 이유는요. 99%의 사람들은 행동으로 그것들을 옮기지 않기 때문이래요. 결국 내가 이것들을 듣고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거든요. 결국 메타이기에는 행동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천천히에는 사람의 피를 끓지 않은 마법의 힘이 없대요. BR2000과 메타의 기회가 진짜 엄청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NCM 홈팀의 메타 아까 준비 사항 아까 위에 아까 보여드렸고요. 저는 유스킨 역사상 그리고 나의 비즈니스 하는 일에 가장 큰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스타 그리고 지인들을 만나면 계속해서 이것들을 공유하고 있고 차트를 풀고 있어요. 혹시 보이시나요? 들리시나요?
타이밍가 안 들려서 제가 팀방에 유튜브 영상 찾아서 공유해 놨어요. 네. 그러면 사장님, 요 부분 공유된 부분이라서 넘어가도 될까요? 네. 가네코 가츠미 사장님이시거든요.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요즘 굉장히 가슴이 많이 뛰고 있어요. 에이지락이 나올 때 가네코 가츠미 사장님이 차에 가면서 인터뷰하는 장면이거든요. 엄청 심플해요. 메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갈바닉은 얼굴에 문지르는 것이 아니야. 마음을 문지르는 거라고. 결국 에이지락도 같은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켜서 그 마음을 흥분하게 하는 게 그게 문제라고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에 관한 것. 모두에게 에이즈락은 있고 그것으로 인한 희망이 생기고 그 제품을 사용하고 알게 되는 것. 제품력에 대해서는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가지고 있대요. 하지만 그들의 가슴에 희망을 품게 하고 꿈을 품게 하는 것. 얼마나 그들에게 꿈을 품게 할 수 있는지. 이게 핵심이라는 거거든요. 에이지락을 이야기해서 제품을 사용하고 이것에 어떤 미래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만큼 쉬운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였을 때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기회로의 비전을 알려주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제품이 나와도 이 마음으로 신제품을 전달하면 된다는 거. 제품성은 당연한 거라는 거. 자신의 손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손에 들어온 것처럼 보여주는 것. 그 호기심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메타가 우리 손에 지금 들어오진 않았지만 진짜 내 손에 들어온 것처럼 그들에게 이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거. 내가 먼저 가슴이 뛰고 그들의 가슴을 뛰게 해주는 거.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메타의 기회를 다 가지고 제품 설명은 어디서 다 들을 수 있어요. 결국 그들의 가슴을 뛰게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메타의 기회가 내 것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달려있다라는 거죠. 진짜 많이 넘어지는 사람일수록 쉽게 일어난대요. 반대로 넘어지지 않는 방법만 배우는 사람은 일어나는 방법을 모르게 된대요. 많이 거절받고 많이 넘어져야 되고 나의 파트너들도 이 과정을 거쳐야지 리더가 된다고 해요. 어느 실험에서 나비가 이렇게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려고 할 때 너무 안쓰러우니까 핀셋으로 그것을 살짝 찔러줬대요. 근데 그 나비는요. 살아나와서 얼마 있지 않아서 죽어버렸대요. 결국은 그 안에서 본인이 견뎌야 되는 것들을 모두 견뎠을 때 스스로 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라고 해요. 최근에 국가대표 선수죠. 결국은 메타로 하든 안 하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노력하겠다는 말로 대충 넘어갈 생각을 하지 말라고 김연경 선수가 얘기했는데 이건 것 같아요. 노력할게요. 이번에도 노력 한번 해볼게요가 아니라 진짜 해내겠습니다라는 각오를 하고 목표를 잡는 게 너무 중요하고 결국은 내가 믿고 가는지 이 메타를 내 기회로 만들 건지 믿고 가는지 믿고 안 믿고 가는지 믿고 가는 그 선택의 힘은 굉장히 강하다는 거. 내 머릿속에 혹시 무엇이 있는지 사장님 머릿속에 무엇이 있는지 진짜 이 하나만 집중해서 했을 때 완벽한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메타의 기회로 반드시 EBA를 달성할 거고 PA를 바로 도전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장님들도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시고 달성한 모습으로 우리 감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